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는 김남경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잘 공부를 준비하고 계시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여러분들 이 자격증 취득하기가 곤란해집니다. 끝까지 초지일관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기로 합시다. 점유권과 소유권 파트를 우리가 공부해야죠. 지난 시간에 물권 변동까지 공부했었죠. 자, 우리 교재 123페이지 점유권과 소유권. 여기에서 문제가 4문제 정도, 물론 많이 나오면 5문제도 예상이 되지만 4문제는 충분히 나오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점유권 파트에 2문제, 소유권 파트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1번 다음은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점유권. 자, 우리 점유자가 점유물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한다. 이걸 200조라고 그래요. 200조. 점유 적법 청력이다 그러죠. 점유의 적법 청력 또는 권리의 추정력. 권리의 추정력이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본권이 존재하는 걸로. 본권의 존재로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잖아요. 그러면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산이잖아요. 동산만 적용된다고 해야죠. 동산만 적용되고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잖아요. 부동산에는 적용 없다.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 점유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에는 점유 적법 청력은 적용 안 된다. 동산만 적용된다. 200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간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된다. 1번 맞았잖아요. 2번 점유자는 점유물을 소유 의사로서 선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을 주장한다. 197조에 나오죠. 197조를 보면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자주점유란 얘기죠. 소유 의사로서 점유하는 거. 또 선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된다. 점유로 추정되죠. 근데 자, 여기서 무과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정되는 것은 점유자 스스로 입증 안 해도 돼요. 근데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의 점유는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죠. 그런 거. 이게 점유 추정력. 그 다음에 2번도 맞았고 3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인도해야 할 목적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때는 임차인은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거 계속 임대차 관계가 끝났더라도 계속 소지하고 있으면은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죠.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죠. 점유권, 임차권에 대한 불법 점유를 할지라도요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은 인정되는 거죠. 점유권은. 그러니까 3번 맞았죠. 4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 목적물에 대한 외형적 지배 이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거 점유권의 양도는 꼭 외형적 이전만 있어야만이 현실의 인도만 있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간이 인도나 점유 개정 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점유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외형적 지배 이전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4번 틀렸고 5번 선후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를 패소했을 때 이 5번이 중요한 거죠. 197조 2항에 나오죠. 본권에 관한 소유를 제시해서 패소하면은 소유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거. 이것 좀 잘 기억하세요. 소유 제기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된다는 거. 5번 맞았죠. 그러면 1번의 답은 4번이네요. 2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124페이지 2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주점에 있어서 소유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틀렸죠. 자,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걸 자주점이라고 소유 의사 없는 점유를 타주점이라고 하죠. 이건 의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럽니다. 의형적 객관적으로. 그러면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틀렸죠. 2번 간접점이 있어서 직접점유자가 불법 행위에 의한 점유 매개관계를 종료시킬 때는 간접점유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거 불법 행위에 의한 점유 매개관계가 종료됐더라도 간접점유는
이거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라 소멸한다 이래야죠. 간접 점유가 소멸하는 것은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나 또는 점유 매개 관계를 단절시켰을 때는 간접 점유는 소멸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죠. 한번 판례에 의하면은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틀렸죠. 우리 선의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점유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구성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잘못이 있을 때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이 된다는 거. 그러면 구성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으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선의점유자에게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로 인한 이득은 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자, 이거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선의점유자에게는 그 과실 수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라는 거.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반환해야 한다. 틀렸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거. 자, 4번도 틀렸고 5번. 판례에 의하면은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상속은 포괄승계로 하자까지 승계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상속인의 점유를 병합만 가는 거지 상속인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왜? 상속은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 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과는 별개로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를 개시했으면 피상속의 점유를 떠나서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분리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5번이 맞았죠. 5번. 자, 3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의 설명 중 틀린 거. 우리 지금 점유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죠. 자, 우리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자, 이 건물을 을과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점유가 개시됐다고 봅시다. 이쪽이 점유자예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모여 취소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본권이 없는 자죠. 본권이 없는 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는 점유물을 회복받는 자죠. 본권이 회복되는 자죠. 이 자가 본권이 있는 자죠. 그러면 이 회복자와 점유자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이 점유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이 점유물의 사용 이익이 발생해서 차임을 받아먹었어요. 그걸 반환해야 하냐 안 해도 되냐? 201조. 자, 과실이 생겼을 때 그 과실 수취권이 이 을에게 인정되냐 안 되냐? 을이 손해예요. 이 무효 취소가 사유가 생기는지를 몰랐어요. 자기에게 정당하게 점유할 본권이 있는지만 알았어요. 본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선의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의점인데 그러면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되죠. 그러면 자기 물건도 아닌데도 차임을 받아먹었으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래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거.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그러면 이자가 악이에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실수취권은 부정되죠. 악일 때는. 그러면 과실 반환해야 하는데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했어요. 잘못으로 수취 못한 경우나 수취 못한 경우 또는 훼손했어요.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잘못으로서 수취를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 없이 수취를 못했다 이러면 대가 보상 의무가 없죠. 잘못으로서 수취를 못했을 때. 자, 이게 바로 그러면 과실 수취권에 관해서 이 뭡니까? 선의이기만 하면 되냐? 선의 무과실이 아니야. 우리 판례에서는 선의 무과실이 요구된다 그러죠. 무과실의 점유가 요구된다. 만약에 선의이면서 잘못이 있단다면은 정당한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단다면은 과실 수취권이 있더라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아까 살펴봤죠. 무과실의 점유까지도 요구되는 거죠. 이게 과실 수취권이라는 거. 두 번째,
점유물의 멸실 훼손.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을이 점유물을 멸실 훼손했어요. 멸실 훼손. 훼손시켰을 때 그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냐. 자, 선의이면서 이게 몰랐어. 자주점이에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이잖아요. 그러면 자주점일 때는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근데 선의를 할지라도요. 타주점이에요. 선의를 할지라도 타주점일 때는 이건 전부 반환해야죠. 전부 배상. 손해의 전부를 배상 책임을 진다. 악의 점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선의 자주점일 때는 현존 이익에 반환해야지만은 타주점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타주점유는 선을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03조. 이 점유물에서 생긴 비용 상환 채권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 자, 필요비 이익비라는 게 있잖아요. 필요비는 보존비용, 수선비용을 얘기하는데 이건 전액을 청구하죠. 들어간 비용 다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익비는 지출비용의 증가액이 현존해야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상환을 청구하는데 요즘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이 유익비만큼은 회복자가 법원에 상당한 기간을 허용을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만큼은 그렇죠. 필요비는 법원에 상당한 기간을 허용을 청구할 수 없죠. 유익비는 상당한 기간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 비용은 선의든 악의든 차이점이 없어요. 선의, 악의 점유 다 인정되죠. 자주, 타주 점유를 다 인정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용을 받을 때까지는 점유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이 발생하죠. 물론 불법 점유에서는 유치권은 불발생하지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과실수치권,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또는 점유물에 들어갔던 비용 상환 청구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한 문제가 5개 지문으로 엮어지죠. 한 문제가 나오죠. 자, 3번 문제 볼까요? 틀린 것은 124페이지 3번 1번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서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우리 203조 1항을 보면은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과실을 이 수취했으니까 그 보존비용, 수선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1번 맞았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 의사 없는 선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을 때 소유 의사 없는 선의 점유자 여기 손해이면서 타주 점유예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 맞았죠. 4번 점유물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 있는. 자, 이거 필요비, 유익비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다 인정된다고 그랬죠. 선의 악의 점유. 그 다음에 4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당한 기간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에 대해서만 법원에 상당한 기간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필요비는 그 기간을 허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번이 틀렸죠.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을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어요. 여기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배상해야 한다고 그랬죠.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면 5번도 맞았죠. 5번도. 3번의 답은 4번. 자, 4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125페이지 4번. 갑은 그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건물의 사용 수익을 하면서 그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 중 옳은 것은. 자, 우리 계약이 무효화됐어요. 갑과 을 사이에. 그랬을 때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을이 악인 경우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선의인 점유인 경우만 무효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랬을 때 과실수취권이 있지 악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인 경우는 인정된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옳은 걸 고르라니까 답이 아니죠. 1번. 2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지금 이 뭡니까? 통상의 필요비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지금 여기에 물건을 사용 이익이 발생했어요. 사용 이익이 과실이거든요. 그러면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사용이익이 물건을 점유물을 사용이익이 과실입니다. 사용이익은 과실인데 그걸 수취했을 때는 청산과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2번도 틀렸죠.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저라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는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생기죠. 가액의 증가가 현저라는 경우. 그러면 3번은 맞았죠. 4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를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말도 안 되죠. 선의 점유자에게는 점유물의 사용이익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을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 기간은 점유물 반환할 때 행사 기간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틀렸죠. 비용을 지출했을 때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필요비든 이익비든 다 점유물 반환할 때 행사한다는 거. 그래서 5번도 틀렸고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해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하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자, 특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시부터 1년 이내 행사하는데 침탈이 됐을 때만 행사한다는 거. 1년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출소 기간이라는 거. 그다음에 선의 특정 승계인한테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걸 주의하세요. 특히 사기 공갈 횡령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 공갈 횡령은 자, 틀린 것은 1번. 을의 점유보주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보주자에게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죠.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을이 갑을 기망하여 자, 사기는 침탈이 아닙니다. 사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자,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거 침탈이 됐을 때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닐 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2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기망행위는 침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기나 횡령이나 이런 것들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러면 2번 틀렸죠. 3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해야 한다. 오케이. 침탈 시부터 1년. 이건 출소기간이다 그러잖아요.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했어요. 이걸 횡령한 경우라고 그러죠. 그러면 횡령했을 때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4번 맞았죠. 횡령이기 때문에. 우리 횡령은 침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이를 선의 병에게 임대했어요. 자, 선의 측정 승계인한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임차인은 모르고 있었어요. 침탈된 물건인지 모르고 있었을 때 갑은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5번도 맞았네요. 자, 5번의 답은 2번.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6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126페이지 6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대상은요. 본등기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등기 대상이에요. 그 본등기에 관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하나죠.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대상도 아니라는 거.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의 효용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소멸한 종전의 토지의 소유권은 다시 성퇴되더라도 부활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포락으로 바다로 깔아앉았어요. 바닷물이 범람했어요. 토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영원히 소유권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 뚝을 만들어서 소유권이 바닷물이 침범이 막아져서 소유권이 성퇴됐더라도 종전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건 국가 소유가 되죠. 국가가 하구원 뚝을 막을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는다. 2번이 맞았죠.
3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수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말도 안 되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권자도 아니고 관수법상에 준하는 물권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죠. 관수법상 물권으로 인정도 안 되죠. 사실상 소유권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부동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지원권을 유보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한테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양도인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소유권이 넘어갔으면은 더 이상 물권적 지원권의 대상이 안 되죠. 양수인만이 물권적 지원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여러분들 물권적 지원권을 행사하는 청구권자는 법률상 소유권자여야 합니다. 법률상 물권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양도인은 더 이상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없죠. 양도인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지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여기 이 매수인이 우리 아까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그랬죠.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걸 제3자한테 팔아먹어서 전매해서 점유를 승계해줬더라도 매도인은 법률상 소유권자라고 할지라도 매수인한테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하듯이 전득자한테도 행사 못 한다고 그랬죠. 전득자한테도 행사 못 한다. 그러면 전득자한테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이 많이 맞았죠. 6번에. 자, 7번.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상린관계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등장한다면은 가장 등장할 확률이 높은 것이 주의토지 통행권. 두 번째로 되는 것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 두 가지를 좀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그 판례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엮어지죠. 자, 틀린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요. 부적합.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부적합할 때는 새로운 통로 개설이 가능하죠. 그래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인정된다. 맞았습니다.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틀렸죠. 지금 현재 이용사항에 맞춰서 통행로를 개설해야지 미리 대비할 수는 없다는 거. 장차 이용사항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이러면 2번이 틀렸죠.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거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지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거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축지물 담장같이 설치됐을 때는 그거 방해 제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통행지 소유자가. 그래서 4번도 맞았죠.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가 필요 없죠. 법률 규정상 생기는 상린관계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가 필요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인데 2번은 현재의 이용 상황에 맞춰서 통행로가 개설되는 거지 장차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걸 아냐 모르냐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127페이지 8번.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우리 취득 시에 관한 문제가 우리 29, 20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취득시효. 특히 점유부 취득시효가 등장한다고 봐야죠. 자,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그렇죠.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하는 거. 이걸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그러죠.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20년 넘게 점유했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죠. 자, 1번 맞았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이게 바로 이 악의의 무단 점유란 얘기죠. 그러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아무런 권한 없이 무대뽀로 점유하는 거. 그러면 2번도 맞았죠. 3번 매매계약이 있어서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 매매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곧바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일단 소유의사로서 추정을 받는 자주점유죠.
그런데 이 점유자가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자주점유로 추정받는 것은 점유자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자가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깨지지 않아요. 상대방 측에서 그걸 반대를 입증해야만이, 상대방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그러면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 점유자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3번 맞았죠. 4번 점유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권을 합산을 주장하는 경우 전점유자의 하자도 승계된다. 합산을 주장할 때는 전점유자 하자까지 승계된다 그러죠. 우리 199조 2항에 나오죠. 우리 점유 병합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 승계된다. 4번 맞았죠. 199조 2항. 5번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있는 경우, 자 상속과는 별개로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야 하고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틀렸네요. 상속과는 별개로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를 개시했다 이러면은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죠. 답은 5번이네요. 자, 9번.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 증명할 책임이 있다. 자,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 없어요. 왜? 자주점유를 추정받으니까.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상대방 측에서, 취득시를 부정하는 자 측에서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죠. 아무튼 1번 틀렸고,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이 전전 양도가 됐어요. 등기가 여러 번 바뀌어졌어요. 근데 20년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전전 양도가 됐더라도 완성 당시의 최종 등기 명인,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2번이 맞았네요. 2번이 맞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20년 취득 시 완성은 한 사람 앞으로 등기된 것을 요건이 아니에요. 등기가 여러 번 바뀌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때만 완성 당시 등기 명인에게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어요. 점유도 마찬가지예요. 점유도 점유 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0년 동안 점유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에요. 앞사람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서 20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20년 완성 당시 등기 명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2번 맞았죠. 한번 취득시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했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했을 때는 이거 철거 청구가 가능하죠. 완성된 점유자에게는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방해물의 제거 청구. 이것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는 아니죠. 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지.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완성된 후라 할지라도. 그 대신 점유권은 있었잖아요. 점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로 담장 등의 철거 청구가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3번 틀렸고. 4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 틀렸죠. 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으면 완성된 후에 넘어갔어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명의신탁자는 제3취득자, 완성된 후에 등기를 취득한 제3취득자한테는 취득시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취득시를 주장하더라도 이 제3취득자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항할 수 없다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시효 취득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틀렸죠. 자, 20년 완성된 후로 등기를 격려받았으면 20년 완성 전에 점유 개시지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호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부당이득, 여러 가지 차임이라든가 사용이익은 수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러죠. 그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동안에 발생한 임류는 취득시 완성자가 취득하는 거죠. 취득한다는 거. 그러면 9번에 맞은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죠. 자, 10번. 다음 중 소유권 취득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서 틀린 것은 소유권 취득. 1번.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등기 기간은 10년간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전자 명의로 등기까지 포함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 앞사람의 등기 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그러죠.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번 맞았죠. 2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시 완성 당시 소유자를 해야 한다. 그러네요. 20년 완성 당시 등기 명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3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지면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한테는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을 못 한다겠죠.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3번도 맞았고. 4번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시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이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다. 그렇죠. 적극 가담했으면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반사의 질서로. 4번도 맞고. 5번 취득 시에 있어서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 권한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자주점유는 추정받으니까 점유자 스스로 입증 안 해도 돼요. 그 취득시를 부정하는 자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취득시에 관해서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그려드려가면서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 자, 우리 취득시효 의 대상. 자, 우리 자기 소유 부동산도 취득시효 대상이 되죠. 자기 소유 부동산이지만 등기를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할 길이 없단다면 취득시를 주장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일필의 토지 일필의 토지의 일부만도 점유부 취득시효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고 그랬죠.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일부만도. 그 다음에 공유 지분만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지분만 인정된다. 그 다음에 국가재산은요. 일반 재산만이 취득시효 대상이죠. 국가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죠. 일반 재산. 그 일반 재산이 예전으로 얘기하면 잡종재산이었었어요. 이것만 대상이 된다는 거. 국가재산 중. 자, 이런 것들이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건데, 자, 우리 이 취득시효는 자, 이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자, 우리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토지인데 을이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자주점유죠.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우리 지금 문제 여러 번 풀어봤잖아요. 평은 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했어요. 20년 동안 점유가 완성이 됐으면은 완성 당시 등기 명인,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만약에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이 등기가 무효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 등기가 무효면은 그러면 이자한테 등기 청구권 안 생깁니다. 진정한 소유자에게 생기는 거죠. 아무튼간 소유자에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는 아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면은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건데 단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까 강조했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자가 아직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어요. 등기 명의인인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갑이 소유권이 존재하는 거죠. 이자가 등기하기 전에는. 그러면 갑은 이 을에게 20년이 완성된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못 하죠. 왜? 20년 완성된 이
점유 취득 시 완성자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건물의 철거 청구라든가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냐? 못 하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내 땅을 이용하는 대가를 내놔라 라는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못 하죠. 그러면은 이 갑이 을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토지를 뺏긴 거죠. 소유권 뺏긴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갑에게 을에게 생기니까 갑은 등기 넘겨줄 의무가 생기는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이 갑이 20년이 완성됐는데 팔아먹어 버렸어요. 완성된 후로 이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었다고 봅시다.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병은 유효하게 취득하죠. 병은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것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이 제3취득자한테는 취득시를 주장 못한다는 얘기죠.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를 주장할 수 없다. 이자한테는. 근데 여기 등기가 넘어간 뒤로부터 새로운 기산점으로,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산점이라는 건 출발점이죠. 출발점으로 2차적 완성이 되는 경우 있죠. 2차적 완성이라는 것은 또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20년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등기가 몇 번 바뀌어져도 상관없어요. 점유가 몇 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간 완성 당시 등기 명인, 20년 완성 당시의 점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는데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취소됐다 해서 등기가 갑에게 회복이 됐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여전히 존속하더라도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서 회복됐다는 얘기가 없는 한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채무불이행의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다 그러죠. 자, 왜 없냐? 갑과 을 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안 생겨요. 그러면 을이 주장하고 있는데 팔아먹었을 때도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냐? 안 생긴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없어요. 그 대신 원칙은 불법행위 책임도 없죠. 원칙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죠. 없는 게 원칙인데 갑이 취득시가 완성됐음을 알면서 악의의 매매 주장하고 있는데 뺏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아먹는 경우 있죠. 그랬을 때는 을은 갑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상청구권, 이 매각대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팔아먹었을 때는 대상청구권도 인정된다. 매각대금. 그러면 알면서 팔아먹는데 병이라는 자가 적극적 가담했다 이겁니다. 적극적 가담했다든가 또는 둘이 짜고 하는 가장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병의 등기는 무효죠. 그럼 무효인 병의 등기를 이 을은 직접 말소등기 청구를 못 하죠. 그 대신 갑을 대의해서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죠.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가 무효인데.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갑이 안 해주니까 소송을 제기한 후 제기 후에 합의하에 쌍방의 합의로 소송을 취하했다 이렇게 나오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소송을 취하했으면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지만 자,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팔으시오라고 단순한 매수를 제의했다. 매수를 제의한 것 갖고는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매수를 제의한 것은 악의점이나 타지점유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악의점이나 타지점유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결 내렸죠. 그냥 우리 소송까지 안 가고 자기가 좀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듭 짓고자 하는 의도로 매수를 제의한 게 불가하다 이럽니다.
아무튼간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니까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 11번 문제 볼까요? 128페이지 11번.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 부합에 관한 문제도요. 종종 잘 나옵니다. 2년에 걸쳐서 한 번씩은 나온다. 우리 28회 때 나왔고 26회 때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옳은 거. 자,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가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법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만이 독립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독립성이 없으면은 임대인의 건물에 기존 건물에 부합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1번 틀렸고 2번 이의 경우에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부속물 매수권은 독립성이 있어야만이 인정되죠. 그러면 이렇게 독립성이 없으면 이걸 구성 부분이 된 경우라고 하죠. 비용상환 청구권의 대상이지 부속물 매수권은 대상이 아니죠. 독립성이 있어야만이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한다는 거. 3번 저당권 설정 이유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이 약정할 수 있다. 약정 가능하죠. 자, 358조에 나오는데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임무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다 그러죠. 원칙은 미치는 거지만 약정할 수 있다. 3번이 맞았죠. 4번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든 인공적 부합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될 수 없다. 틀렸죠. 자연적 부합도 부합입니다. 그러면 4번 틀렸고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을 부합시켰어요.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 것이죠. 가격이 문제가 아니죠.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그러면 11번에 맞은 것은 3번밖에 없네요. 자, 129페이지 12번. 갑을 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병이 지분이 3분의 2예요. 병이 그러면 이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과반수. 그러면 갑, 을은 합쳐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옳은 것은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틀렸죠. 우리 민법의 267조를 보면은 공유 지분권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나와요. 다른 공유자 것으로 넘어가지 국유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갑은 그 등기의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도 3분의 2의 지분권은 있으니까 전부 말소 청구는 못 하죠. 단독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그 3분의 2의 지분은 유효하니까 그 나머지의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지.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3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토지의 특정 부분을 임대했어요. 병이 그러면 과반수를 가진 자가 어떤 임대차 계약, 전부를 임대했던 특정 부분을 임대했던 임대차 계약은 유효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거. 과반수 지분권자가 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다 그러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정에게 임대한 경우 병이 임대했어요. 그러면 정은 정당한 유효한 임차권이 있다고 그랬죠. 갑은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지금 이 정한테 임대했을 때 갑은 이 뭡니까? 이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을 청구하는 거지. 이 정한테 청구하는 건 아니죠. 왜? 갑이 임대차 계약을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갑이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병이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병이 단독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갑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하고 만약에 갑이 지분별로 받기로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갑은 3분의 2만 지분을 받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병이 죄송합니다. 병이 3분의 1을 받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안 받았다 한다면은 그 정한테 3분의 1을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차임을 청구했는데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아니죠. 차임을 청구하는 것뿐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죠. 이 병이 다 받았을 때 갑이 병한테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죠.
5번 정의 토지를 건물을 축조하고 그 토지에 관해서 취득시 완성된 후 을이 무에게 그 지분을 팔았어요. 그러면 을이 무에게 지분을 팔았으면은 그 무한테는 취득시를 주장 못하죠. 완성된 후로 소유권 취득한 자에게는 취득시를 주장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한테는 취득시를 주장 못하지만은 5분의 4는 그러니까 6분의 5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나머지는 취득시가 완성되니까 6분의 1 정도만 지금 을이 무한테 팔은 그 지분 정도만 취득시를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는 정한테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없죠. 그러면 이게 맞았네요. 건물을 철거 청구 왜 과반수 지분 이상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건물을 철거 청구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틀렸고. 자, 13번. X 토지에 관해서 갑이 3분의 2의 지분, 을이 3분의 1의 지분을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서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 틀린 것은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하는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병이 갑으로부터 특정 부분을 3분의 2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면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3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소토지의 전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에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분에 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전부 등기가 넘어갔을 때는 전부 말소 등기 청구는 못 하죠. 자기 지분에 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번 맞았죠. X 토지에 관해서 정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과 격려됐을 때 을은 정을 상대로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보존 행위로서 전부 말소 등기 제3자가 원인 없이 전부 등기가 넘어갔을 때는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보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죠. 4번 무가 X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이 을은 특별한 사주가 없는 한 자기 지분의 비율에 해당되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항상 지분의 비율로만 행사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4번도 맞았죠. 5번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3분의 2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건물을 신축하려면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죠.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변경 처분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5번 그러니까 신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았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13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우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4번, 15번을 설명을 드려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간 이 공유관계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꼭 잘 나오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왜?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 자, 우리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